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주간으로 7주 연속 올라가면서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7,000선을 돌파했고요. S&P와 나스닥 지수는 작년 1월 이후에 최고치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도 피봇 기대감과 반도체 전기차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장에도 그 훈풍 계속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까지 더해서 시장 정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금요일장 같이 살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로테이션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 종목군들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 이날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신재생, 자동차, 건설, 기계 쪽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0.7%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좋았고 금리는 떨어졌다. 연착륙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뛰어 올리면서 시장은 올라갈 수 있었죠. 다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던 것은 중국에서 발표된 소비의 부진 영향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양도세 완화 무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개인의 매도 압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0.3% 정도 떨어진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관련해서 주말 사이 추가된 소식 있죠. 잠시 후에 짚어가겠습니다. 자, 괜찮았던 쪽 2차 전지와 신재생의 모멘텀은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과 IRA 잠정 가이던스 세부 규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잠시 후에 자세히 브리핑 가질 거고요.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맥락에서 자동차와 건설기계도 강했는데요.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두산 바켓과 같은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이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금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합병 전에 재료 소멸로 작용하면서 꽤 한동안 강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날 7% 정도 밀렸죠. 하지만 여전히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의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꾸준히 유지하자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바이오주 중심의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한다라며 긍정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그래서 신약 개발 관련해서 내년도에 좀 주목할 종목들 각 분야별로 꼽아줬는데요. 플랫폼 신약 개발 쪽에서는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오스코텍,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테틱에서는 휴메딕스, 파마리서치, 저평가된 유망 제약사로는 HK이노엔, 보령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리 압박을 꽤 강하게 받던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 이슈와 맞물리면서 연말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연초에 이런 이벤트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감을 바이오 섹터에서도 계속 찾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장이 상당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테마로 자금이 돌고 있는 최근이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장은 리튬과 STO, 초전도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산업 브리핑으로 말씀드렸던 갤럭시 글라스 제품 공개 기대감 속에 관련해서 XR, VR 종목들, 메타버스 종목들이 또 시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 시세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점검하시면서 짧은 방망이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추가되고 있죠.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 대비해서 상당히 관심받지 못했던 분야가 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 들어서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세부 지침 이슈가 나오면서 배터리 부품 쪽에서 분리막과 전액 기업들 내년 2월 22일 45X가 최종 확정될 경우 세액공제 신청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이야기가 부각됐습니다. 지금 분리막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북미 쪽에 공장이 없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신설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또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전액 쪽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됐고요. 그중에서도 솔브레인홀딩스와 엔캠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 낯설지가 않죠. 12월 4일경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최종안은 강경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전해액 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며 솔브레인홀딩스와 엔캠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이슈도 그렇고 전해액 기업들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최근이죠. 이날 엔캠 4%, 솔브레인홀딩스 7%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동아기업이나 덕산테코피아도 이날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12월 4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엔캠과 솔브레인홀딩스가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곤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솔브레인홀딩스와 엔캠으로 집중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4M 검사라고 해서 작업자, 기계, 재료, 작업 방법 등 이제 뭔가 그 작업 환경에 대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검사 난이도 어찌 보면 규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공사를 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내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기업으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전액 기업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좀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전기차 뉴스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데이터인데요.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친환경차 수출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50% 늘었고요. 사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고 좋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11월 뚜껑 열어봤더니 전기차 쪽의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11월 확정 수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양극재, 분리막 등 일부 소재에서도 전달 대비해서 조금의 수출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2차 전지 쪽도 단기 변동이 극심했었는데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좀 악재성 이슈로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독일이 경제수출감독청에서 1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되겠네요. 전기차 보조금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 독일 정부 예산 중에 88조는 위헌이다라고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보조금을 중단시켰다라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은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조금 전기차 시장을 억누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런 시각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권은 상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꽤나 큰 시장이지만 이쪽에서 속도 조절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다만 이런 뉴스 등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로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뉴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뉴스 각각 하나씩 나왔네요. 자동차 쪽 보시죠. 앞서 전기차 수출이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당연히 현대차, 기아 떠올릴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자동차 쪽 시세가 참 괜찮았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가 간략하게 모았어요. 미국 자동차 주가가 좋았다라는 점.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동차 업체들 오토론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죠. 거기에 최근에 엔저였었는데 엔화 강세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본입니다. 엔저 국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이제 수출 경쟁을 꽤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일 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국의 반사수의 기대감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을 공개했는데 현대차 코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외 이슈였고요. 국내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 수출이 여전히 좋다.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배당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때마침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쓰고 있다라며 현대차, 기아의 수출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올해 1월에서 11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151만 대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150만 대를 좀처럼 넘기지 못했었는데 넘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토요타를 제치고 베트남에서도 11월 판매 1위를 기록했다라는 현대차의 소식도 있었네요. 전반적으로 좀 좋은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현대차, 기아 주가 강한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좀 이런 긍정의 시각발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을지 주가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1월 효과 기대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1월에 미국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신차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때맞춰 이런 보도를 하네요. 새해 기아 조지아주 공장의 SUV 전기차인 EV9은 보조금 대상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보조금을 받는 차종까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대치를 조금 올려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배당 기준일이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측에서 내년도 1분기 배당 수익률 높일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기준일을 내년도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말 배당과 내년 1분기 분기 배당이 모두 1분기 때 쏠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배당을 위한 투자금이 꽤 유입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월 효과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지난 금요일 시세 좋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전반적 강세를 나타냈죠.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고마진 차종의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마진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품사들도 기대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쪽이었고요. 배당 얘기하다 보니까 배당 기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말 배당인 경우는 26일까지는 주식 매수를 완료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와서 배당 기준일을 바꿔서 말하는 상장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카카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이마트 등등등이 되겠는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 보유 종목의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고 그 2주 전에만 기업들이 공시를 하면 배당 기준일을 바꿀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바뀌는 상장사들은 연말 연초 수급 모멘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기업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있는데 한 가지 부담 요소가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갑자기 기대감을 키우는 뉴스가 나왔죠. 대통령실 관계자 측에 따르면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방안 이번 주 초에 발표를 추진 중이다라는 코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양도세 추이는 일전부터 많이 브리핑 받아보셨을 겁니다. 2000년도 100억 원이었다가 지금은 10억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50억 정도로 대폭 완화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연말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가 올라갔던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 후에 실행이 가능한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 임시국무회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것은 돌발적으로 시장에 튀어나올 수 있는 호재라는 거죠.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고 있는데 연말이면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는 연례 행사 피할 수 있을지 이번 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연준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논의 있었다라고 코멘트했고 점도표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 같은 경우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하지 않았다라며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기준금리 인하 반영은 시기상조다. 우리는 필요시 추가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서 상당히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언제나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로 인해서 순간적인 출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도 비둘기파인데 뉴욕 연은 총재 의견에 동의한다. 최근 몇몇 긍정 시그널은 너무 과잉 반응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 내에서도 의견이 사뭇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투표권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2024년에 투표권 인사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FOMC 투표권자는 12명이죠. 그중에 7명은 연준 이사, 파월 의장 등을 비롯해서 여기 포함이 되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는 고정 투표권을 항상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4표는 지역 12곳에서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는데요. 올해는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쪽 연은에서 나오는 발언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를 앞두고 간략하게 한번 정리한 거고요. 자, 이렇게 매파적 발언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순간적인 흔들림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보합권 나스닥과 다우는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런 매파적 발언보다는 금리 인하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존 윌리엄스는 금리 인하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나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인하할 거냐, 몇 번 인하할 거냐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나름 양호하게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판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가 장후반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폭, 하락폭을 좀 줄여 상승 전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연말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고려해야겠네요. 연말 휴가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조그마한 물량에도 변동성은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나 동시만기와 리밸런싱이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이 다소 크게 나오기도 했죠. 특징주로는 보잉 꼽아봤습니다. 보잉이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다우지수 상승에 좀 힘을 보태줬어요. 3% 정도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30% 가까이 올라왔길래 내용 등을 좀 찾아보니 정상회담 이슈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 때요. 중국 사업이 재개되면서 보잉의 여객기가 중국에 많이 판매되고 재고를 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여객기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겠죠. 보잉의 상승이 결국 우주 항공 섹터를 오늘 조금 올려줬고요. 태양광이 3거래 연속해서 강세 보였습니다. 제프리스에서 세 곳에 대해 매수 추천을 했는데 퍼스트솔라, 인페이즈, 썬런입니다. 이들 모두 올랐어요. 다만 이들을 제외하고 태양광은 단기 급등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을 일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일 연속해서 올라갔네요.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엔비디아 1%, 브로드컴, 인텔, 그리고 장비주들까지도 강세 흐름 확인이 됐고요. 빅테크 괜찮았습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조정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고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상승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에 유니티 같은 메타버스 종목들 계속 좀 시세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도 역시나 메타버스 종목군들 분위기가 괜찮았네요. 자, 박앵커의 새벽신문으로는 이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 중에 좀 중요해 보입니다. 세계 5대 해운사 중 4곳에서 홍해 항로 이용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화재가 난다던가 피해가 좀 컸기 때문인데요. 이쪽 항로는 아시아,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입니다. 세계 상품 무역량 12%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않게 되면 항로를 우회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9,000km가 추가됩니다.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할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엔터 쪽 뉴스 좋은 게 들려와서 넣어봤어요. 빌보드가 올해 그러니까 1년 동안 투어를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아티스트 매출 100위를 냈는데 그 안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10위권에 올라갔다라는 소식 들려오네요. 하이브 혹은 블랙핑크, YG엔터 이런 쪽까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93,000원에서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4분기에 D램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1분기 컨센 상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멘트였고요.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러면 소재나 식각이나 옷삿 업체들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증권가 목소리 나옵니다. 소재 쪽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또 옷삿 쪽은 하나마이크론, 식각 쪽에 TCK, TMC 등이 거론되니까요. 체크해 두시고 추이 한번 보시죠. 중국에서 아이폰 금지령 8개 성으로 더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폰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니 삼성 갤럭시 폰도 좀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 나오네요. IT 부품주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싶어 걱정되긴 하는데 온디바이스 AI 폰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 속에 분명 교체 수요도 많을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중립적으로 시각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블루 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 재개한다라는 뉴스, 우주항공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미술품 조각 투자 첫 청약이 개시된다라는 소식, 수소 쪽 뉴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마이크론 실적 있고요. STO 뉴스가 수요일에도 들어가 있네요. 목금은 경제지표 일부들을 제외하고는 큰 뉴스가 없어 보여서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11월 수출 확정치 등 발표가 되고 있는데 피팅이나 밸브, 미용기기, 변압기 쪽이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다라는 소식, 덴탈 쪽도요 들려오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내 종목의 수출 데이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열어봤고요. 또 세부적인 섹터 이슈와 또 주말 사이 추가된 뉴스 전해주신다고요. 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이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뉴스들이 전해졌습니다. 브리핑 준비해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 광물까지가 되겠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를 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셀과 모듈 각각 킬로와트 시당 $35, $10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 모듈과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터빈부터 해서 낫셀 타워까지 핵심 광물은 생산 비용의 10%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배터리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까지 세액 공제 규모는 단계적으로 2032년까지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 품목의 정의부터 적용되는 상향까지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국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의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부터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60일 동안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태양은 빛이 나고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면 초기에 대규모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성장 산업인데요. 내년에 금리가 대폭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최근에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 장중에도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14%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하나솔루션도 8% 가까이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해상풍력에 좀 집중해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CS 베어링과 CS 윈드가 6에서 7% 올랐고 동국산업, 효성중공업, SK
오션플랜트까지 좋은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니까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워낙에 지금 좋은 뉴스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부터 앞서 체크해봤던 IRA 세액공제 혜택 수혜, 그리고 미국의 업황 개선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4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가격이 하락하고 이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고금리 여파를 상쇄하면서 9월부터는 또 미국의 설치량이 대폭 증가한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동안은 이 모듈 제품의 판가 하락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설치 수요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고 미국을 주력으로 해서 셀 모듈의 수익성이 4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인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모두 생산하는 만큼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거론되고 있죠. 4분기에는 모듈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3조 원 넘게 투입해서 솔라허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제프리스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퍼스트솔라와 인페이즈 에너지, 썰런까지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탑픽으로는 퍼스트솔라를 꼽으면서 이익률이 올해 18%에서 내년에 2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썬파워와 어레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금요일장에서 강하게 올랐죠.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도 좋은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썬런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45%가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겠습니다.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략을 좀 체크해봤어요. 그중에서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지금 올해 글로벌 풍력의 신규 설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상풍력 관련주들 굉장히 주목을 최근에 받는데요. 주간으로 봤을 때 CS 베어링부터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까지 20%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 프리미엄이다라는 주가의 상승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반면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공급망 장애라던가 아직까지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터빈 제조업체 대부분 적자 전환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호무역이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해상풍력 절반이 계약 취소했던 이슈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중국의 태양광이나 풍력은 갈수록 더 싼 모습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정부에서는 중국의 의존도, 중국의 딜레마가 더 큰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봤을 때 이쪽 섹터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카오입니다. 지난주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금리가 내년부터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성장주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대감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사전 규제, 가칭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도입 추진을 위해서 관계 부처의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수 핵심 플랫폼, 대표적으로 네카오가 되겠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을 하고 멀티호밍 제한부터 해서 최해 대우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금지 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대비해서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난달 말에 나왔었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이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랐던, 오랜만에 올라줬던 네카오에게 하나의 또 악재가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우선 시간외 거래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오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가 등장하게 된다면 또 틈새 시장 얘기 나오면서 줌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뭐 단기 반응을 보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네카오의 시세가 되겠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주말 쉬고 돌아와서 만나는 월요일의 남자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개장 앞두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기대감이 살짝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물론 그 정도 금액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네. 사실 큰 고민을 안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시장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서요. 감안해서 전략 좀 짜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약간 매수 우위로 형성되느냐 아니면 매도 우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 때도 더 많이 가고 또 조정을 받을 때도 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계속 지금 한 2, 3주째 계속 노이즈가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경호 아직까지는 경제부총리는 거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발언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팔 분들은 팔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대규모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통과가 된다라면 기존에 팔았던 분들이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그런 걸 본다라면 저는 증시에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직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대표님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전략 이야 굉장히 많이 세웠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반응이 있었던 자동차 쪽부터 짚겠습니다. 자동차 내년 1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플러스 실적, 수출 무엇 하나 크게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 이슈 대비 주가가 못 갔다라는 평이 계속 나와서 이쪽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수출 데이터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2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 달까지 판매량을 본다라면 지난해보다 13% 정도 늘어난 150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설비가 만료가 되는 쪽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판매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 물론 이게 3월부터 이루어질지 내년 7, 8월부터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중 금리는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차든 중고차든 판매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SUV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EV 차량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골고루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 오케이입니다. 그럼 부품 쪽은요? 부품주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 부품사들은 워낙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 단이고 또 전기차 부품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 그리고 EV 차량에 동시에 부품을 공급하는 SL 같은 기업들은 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주가가 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성차는 일단 기아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쪽을 좀 보신다라면 현대위아라든지 SL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대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기아, 현대위아, SL 쪽으로 조금 압축해 주셨네요.
자, 이제는 또 다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IRA 관련해서 세금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고 금리 인하 이슈가 힘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미국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이 벌떡 일어났는데 국내도 지난 금요일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쪽에 대한 시각은요? 태양광 풍력주들이 최근에 지난주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보면은 조금씩 좀 바닥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들이 수익성을 좀 판단하는 상당히 결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쪽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금리가 좀 인하된다라면 발전 단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미국 IRA 관련해 가지고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정책 지원 항상 연초가 된다라면 정책 지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풍력, 태양광 뭐 다 간다고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두 종목 정도는 좀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CS 윈드 같은 경우가 조금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공장이 좀 있는 하나솔루션 쪽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들어서 힘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 가운데 태양광, 풍력 각각의 종목 하나씩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IRA 보조금 관련해서 기대감 한껏 올라가고 있고 그 전부터 해서 최근에 전액 기업들 보자라는 내용들 참 많았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동아기업, 덕산 테코피아 이 중에 탑픽 있으실까요? 저는 만약에 뭐 전액 기업을 좀 본다라면 엔캠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가 미국에 이미 공장이 되어 있고 또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자리도 엔캠이 조금은 더 상단 유름이 좀 더 열려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분리막도 조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장이 올해인가요? 그러니까 이 법안 기준으로 소급 적용 한 1년 정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WCP보다는 조금 더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캠과 SKI 테크놀로지 얘기 주셨네요. 엔캠 흐름 최근에 참 좋았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창희 대표님의 픽 볼 텐데 오늘 금융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종목분들을 보신다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전과 이후에 흐름이 좀 변한 기업을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요일부터 조금 치고 가는 기업들이 연말 랠리라든지 연초 랠리를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풍력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또 자동차도 금요일에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조금 종목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힘을 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또 이제 금융주 역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주요 금융 지주사들이 한 2조 정도인가요? 이제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자를 조금은 경감하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럼 더 이상 규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어요. 항상 은행주들이 가려고 했을 때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발목을 잡았었죠. 특히 올 초 같은 경우는 정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맞아요. 배당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상승했었던 걸 한 번에 다 무너뜨렸었으니까요. 근데 어찌되었든 1년 동안 본다라면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요.
또 정부 리스크, 뭐 횡재세, 은행들이 어떤 횡재세가 있었나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어느 정도 좀 해결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은행 주요 금융사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배당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 연말 이제 이게 계속 바뀌죠.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연말 연초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증권사들입니다. 어찌됐든 내년도 올해만큼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금리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증권사들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증권보험사들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채권의 평가 가치가 높아지겠죠.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장부가치 재평가 이런 것들이 또 증권사들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성을 좀 더 직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도 전통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목금 보면은 금융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은행주 쪽을 본다라면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그리고 증권사를 본다라면 삼성증권 같은 기업들 충분히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픽 금융주 내 스토리를 잡아봤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해서 안착을 하는 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힌트도 받아봤습니다. 금융주 내 종목들 관심 두신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